다양한 업종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점포. 무인 점포를 둘러싼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 대비 이제 너무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토해놓은 사람, 막 오줌 싸는 사람, 진짜 자녀들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고. 일상 곳곳으로 스며든 범죄의 유혹. 특히 연령대가 낮은 절도범이 늘고 있지만 처벌도 대책도 부족한데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특별하니까 약간의 영웅심리라든지 취약한 보안, 허술한 안전시설은 더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옷 입는 곳이 있다면 그처럼 폐쇄적인 데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범죄자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범행 장소요, 표적이 되는 거죠.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인 점포. 크고 작은 절도부터 성범죄, 화재까지 각종 범죄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점포의 실태를 점검해 봅니다. 당구장에 들어서자 입구에 점원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구대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당구대에 불이 들어옵니다. 당구 공구와 장갑 등 필요한 물품을 챙겨 당구를 치고 결제도 직접 하는 무인 당구장입니다. 업주는 24시간 문을 열기 위해 무인 당구장을 창업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심야 시간에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매출도 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한두 팀 때문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좀 해결하고자 생각해서 무인으로 생각했고요. 인건비하고 월세, 고정비를 좀 충당해보자고 생각해서 무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옷가게. 가게에 들어가려면 신용카드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옷가게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도 없으니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빨래방 등에 한정됐던 무인 점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카페, 라면, 과일, 문구 등 무인 점포의 무한 변신으로 우리 생활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0여 곳에 불과했던 무인 편의점은 2022년 3,300여 곳으로 16배가량 증가했고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나홀로 사장님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1인 점포, 무인 점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 여기에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무인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겁니다. 저희도 큰 매장을 직원들이랑 운영을 하다가 이게 무인으로 이제 다 바꾸게 된 건데 만약에 지금 이 경기에 인건비 나간다 생각하면 답 없어요. 소비자들 역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 이상이 비대면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 거래를 더욱 편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주문할 때 직접 그 알바생분하고 대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도 요즘 페이 많이 되니까 빠른 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쉽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려 놨고요. 사람과 사람 대하는 데가 저희는 좋고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인 점포. 그만큼 무인 점포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헬멧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무인 점포를 돌며 금품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문신남이 무인 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매 물품을 그냥 가져가는 소액 절도는 비일비재. 아예 현금통을 뜯어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매장 물건을 내팽개치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몰래 용변을 보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 오줌 싸는 사람, 진짜 자는 중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강아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거 막 냄새 나고 털 묻고 이런 걸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어떤 남자분이 새벽에 술 취해서 오셔가지고 옷 다 벗고 막 오줌 싸고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경찰청은 2021년 3월부터 범죄 발생 장소 관련 통계에 무인 점포를 별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3,500여 건이었던 무인 점포 절도 건수는 2022년 6천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범죄자들도 사고력이 있어서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나 장소나 시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하는 주요 요건이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붙잡힐 확률은 낮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인 점포라는 게 바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인 점포는 아이스크림 가게, 문구점 등인데요. 모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무인 점포 절도로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전체의 24%, 이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도 11%에 달했습니다. 미성년자 절도의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쉽게 영향을 받게 돼요. 약간의 영웅심리라든지 또 그러한 거를 친구들에게 약간 과시하면서 그럼 친구들은 나는 못하겠지만 저 친구는 했다라는 거로 인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욕구들이 이 시기에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 비행이라든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미성년자 절도 피의자를 검거해도 업주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나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범으로 분류돼 연령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보호 처분이라는 거는 보완 처분의 일종인데 형벌보다는 조금 가볍죠. 근데 범죄 소년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년이에요. 이 친구들한테는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사건의 경중이나 이런 걸 보고 검사 혹은 소년법원 판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액 절도의 경우 대체로 훈방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만약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업주는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하고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한 거를 부모한테 무조건 책임져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해봤자 실질적인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업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해 금액이 적으면은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무인 편의점. 늦은 시간 혼자 들어온 청소년이 결제를 하려는 듯 계산대 앞에 다가서더니 한참 동안 바깥을 살핍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온 도구로 현금통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안에 있는 현금 12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얼굴까지 고스란히 CCTV에 찍힌 이 학생은 얼마 후 검거됐지만 피해 점주는 따로 배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저는 저한테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연락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싶다. 근데 그거 안 됐대요. 보안상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배상이나 그런 거 받은 것도 없어요. 현행법상 소년 보호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피해자여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는 절도에 몸살을 앓던 점주는 결국 2년간 운영하던 점포를 폐업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CC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계속 그런 리스크들이 생겨나니까 뭔가 이제 관리하기도 좀 벅차고
한 달 수익 대비 이제 너무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더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혹은 망신을 주기 위해 해당 CCTV 화면을 공개하는 건데요. 이를 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비밀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해서 범죄나 도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학생이든 성인이든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신고부터 하지는 않고 방법이 일단 사진 같은 걸 걸어놓으면 연락이 오거든요. 왜 붙여놨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냐?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보상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업주가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키고 붙여놓고 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윤리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작은 물건을 훔쳐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이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두런두런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별 부끄럼도 없고 재수없어서 걸리는 거고 걸려봐야 아무것도 없고 즐겨봐야 별일 없다는 거죠. 한 번 한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물건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거가 아니었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더 그 수위가 강한 거. 그래서 처음에 해본 행동하고 다르게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아무도 없는 무인 점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비단 절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절도뿐 아니라 매장 내 기물 파손이나 소란, 행패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많았는데요. 인적이 드문 밤 시간에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만큼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 늦게 가보니까 청소년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도 곳곳에 몇 명들이 모여 있고. 무인 점포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필요에 따라 폐쇄적 공간이 생겨나고 이는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서울 홍익대 번화가에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인 옷가게 같은 데라면 피팅룸이 있어도 옷 갈아입어 입는 곳이 있다면 그처럼 폐쇄적인 데는 없잖아요. 또 거기는 CCTV 자체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범행 장소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 고려한다면 무인 점포에 대한 방범 대책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시 되는 거죠. 화재의 위험도 큽니다. 가게에서 고객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가 하면 미용기기로 머리를 손질하기도 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는 등 고객이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는커녕 소화기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무인 점포는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 다중 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인이 있다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기 등으로 초기 소화가 가능한데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초기 소화도 느리고 또 화재 신고도 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소방청은 무인 점포 업종에 따라 화재 위험 요인을 발굴해 소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람이 없는 점포 특성상 초기 소화가 가능한 설비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보까지 해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 그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그 무인 점포 주인이 설치를 했을 때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무인 환경을 위한 첨단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무인 편의점. 해당 편의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용카드를 꽂으면 매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 사람씩 이제 물건을 고른 후 결제를 할 차례. 구매할 물건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입장할 때 인증했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작은 사탕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자동 결제되니 절도는 꿈도 꿀 수 없겠죠?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매장 안에 빼곡히 설치된 카메라, 그리고 이와 접목된 AI 기술 덕분입니다. AI 기술이 고객의 움직임과 물건의 위치 등을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선반에 설치된 무게 센서의 데이터 등을 종합해 고객이 선택한 상품과 그 수량 등을 파악하는데요. 매장 안에서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는 액션들을 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가상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유지를 시킵니다. 제가 어떤 물건 하나 집었으면 제 가상의 장바구니에 그 물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제존에 들어오면 그때 그 가상 장바구니를, 이 사람에 대한 가상 장바구니를 쫙 리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대기업의 몇몇 직영 매장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점주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조금 더 소규모 상인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매장 출입 시 신용카드나 QR코드 등을 통한 출입 인증 절차만 거쳐도 대부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매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고객 편의성 하락 등의 이유로 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아무래도 번거롭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시스템을 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카드가 없는 분들도 제법 의외로 있고, 또 전화를 해서 전화하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의 보안 시설 같은 걸 강제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법령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의무이고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도 경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경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죠.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텐데요. 충북 충주의 한 무인 문구점. 방문객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컴퓨터 화면이 켜집니다. 어서 오세요. 본업소는 충주경찰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 캠페인 시범 운영 매장입니다. 마치 경찰이 매장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화면. 무인 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경찰이 개발한 스마트 단말기입니다. 무인이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범죄 유혹에서 그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친구들이 그 사전에 그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심리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스마트 단말기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 센서 자체가 이제 인체 감지 센서여서 이제 감지 센서가 사람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컴퓨터 본체하고 본체에서 이제 구동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모니터로 현출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6월부터 절도 사건이 많았던 점포 위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후 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제가 자주 오거나 아니면 영상을 꾸준히 집에서 이렇게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안 봐도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선 실물 크기의 경찰 등신대를 무인 점포에 보급하거나 양심 거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무인 점포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무인 점포 순찰 요구나 절도 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를 잘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 해드릴 수 없는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폭증하고 있는 거를 다 뭐 일일이 무인 점포를 다 돌아다니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신 그래도 뭐 사건 발생에 따라서는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다들 하시고는 계시거든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시스템이 다시 생겨서 그런 거랑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업종에 제한 없이 확장되는 무인화 바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이와 함께 무인 점포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보안과 안전 시설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점도둑이잖아요. 그죠? 몇만 원, 몇천 원, 뭐 예를 들면 그것까지 우리가 수사력을 할당할 그런 여력이 없다라서. 또 무인 점포 업주들 입장에서 이거 몇 푼 번다고 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서 방문 시설 할 수 없잖아.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각 3자가 다 조금씩 양보해야죠, 그죠?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범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시민 의식이나 치안 등 사회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만 깨져 있어도 그 다음 유리창들이 깨지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얼마만 지나면 슬럼가가 돼버리는. 그리고 슬럼가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기 힘들어하니까 그 범죄들이 들끓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공간이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 범죄 증가는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소액 절도라도 엄연한 범죄이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어요. 무인 점포 절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2명 이상이 같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절도를 하게 되면 합동절도, 특수절도가 됩니다. 피해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징역형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범죄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반드시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